자고 일어나면 전날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저 오래전에 겪었다는 수많은 K일의 이야기만 해줄 뿐이죠. 그럴 리가. 제가 바로 16번째 K니까요. 네가 16번째 K? 그 편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교문을 나가면 죽는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나에 속다니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살인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난 봤단 말이야. 네가 죽는 걸. 말이 안 통하네요. 전 가겠어요. 좋아. 그럼 나도 같이 가겠어. 네? 어차피 죽어봤자 다시 깨어날 테니까. 당신 말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면 같이 빠져가는 거니까 좋은 거고, 반복되는 거라면 당신이 반드시 죽을 테니까 난 당신을 구할 거야. 그렇게는 확신을 하는 건가요?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수 없네요. 저도 그럼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드릴게요. 응? 만약 다음에 저를 만날 때는 이름을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적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아마 그때 저는 납득할 수 있을 테니까. 저밖에 모르는 이야기를 당신이 한다면 그때의 저도 당신의 말을 믿겠죠. 어디까지나 당신이 옳다는 전제 아래. 좋아. 그럼 네 이름은 뭐야? 리나예요. 이엔드, 리나. 16도 K, always she die. 항상 그녀는 죽는다? K17은 리나가 말하는 것들을 모두 귀 기울여 들었답니다. 드디어 준비가 끝난 후 K17과 리나는 운동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교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보기보다 말투가 어른스럽네? 애늙은이 같잖아? 네? 아니, 외모와 말투가 조금 언밸런스해 보여서. 언밸런스인가? 다소곳한 말투로 오빠라고 부를 것 같은 타입처럼 보여서 말이야. 오빠? 헤헤. 어디선가 총소리가 울렸고 K17은 쓰러졌답니다. 아픔은 없었지만 의식은 빨리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K17은 의식을 잃는 가운데 총소리를 한 번 더 들으면서 보았답니다. 자신의 교실 옆 교실의 창문에서 누군가가 총을 쏘는 것을. 리나가 쓰러지는 것을. 어머, 결국 리나는 죽는 거야? 어떡해. PM 9시 50분. PM 9시 50분. 벨이 울리고 K17은 깨어났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기까지 5초. K17은 잠깐 고민을 하다가 교실에서 나갔습니다. 리나! 어제와 같은 그 자리에서 리나는 문을 열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 K17을 쳐다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거기까지 말하는 걸 보니 확실히 당신의 말은 무시할 수 없겠네요. 고마워. 믿어줘서. 그리고 한 가지 상의할 게 있어. 네? 지난번에 쓰러지기 전에 난 연희가 있는 교실의 옆 교실에서 총이 발사되는 걸 봤어. 아마 살인기는 열시경의 그 교실에 있는 것 같아. 사실 이번에도 너를 구하러 갈지 9반의 살인기를 보러 갈지 고민했는데 이건 너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방금 옆반이라고 했어요? 응? 설마. 왜 그래, 리나? 연희는 사실 단기 기억 상실증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 오히려 당신이 말하는 살인귀의 정체는. 응? 그 선물 상자는 벽에 꼭 붙어 있었죠. 9반 쪽 벽으로요. 아, 확실히 9반 쪽에. 에? K17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아마 그 선물 상자는 9반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런. 연희는 9반에서 절 맞춘 후 총을 어딘가에 숨긴 후 다시 선물 상자로 돌아와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행세를 했던 거예요.
소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식의 전개라면 자신이 살인귀와 마주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었으니까요. 첫 번째 루프 때 연희가 사라졌던 것도 사실은 살인귀가 납치한 게 아니라 연희가 꾸민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정말로 연희가 단기 기억상실증이고 제3자가 꾸몄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K17은 괴로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응? 연희를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어차피 죽이지 못하면 죽는 상황이라는 건 알 거예요. 하지만 나와 달리 당신은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당신은 루프하니까 다음 기회도 있어요. 기억은 모두 보존한 채로. 그러니 이번에 실패해도 상관없잖아요? 만약 연희가 범인이라면 연희를 죽이면 우리 둘 다 이곳을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연희 아니라면 우리가 이곳을 나가면 또 죽겠죠. 전 거기서 죽어버리겠지만 당신은 다시 깨어나잖아요? 확실히 그건 그렇지만 망설이는군요. 다음 아침에 구반으로 가서 범인이 연희인지 확인하고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형편 좋은 소리를 하는군요.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의 사정이에요. 다음에 리나는 잘하면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요? 저의 생명까지 보장할 수 있나요?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저 혼자 해야겠죠. 리나. 좋아. 그럼 나도 같이 가. 제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직 단정 지은 건 아니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K17과 리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리나는 연희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K17은 연희를 믿는 눈치였습니다. 리나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K17은 연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심정을 가진 채로 K17은 리나와 함께 교실에 도달했습니다. 연다? 네. 교실은 조용했고 구석엔 여전히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보고 올게요. 리나는 교실을 나가 구반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 K17의 심장은 두근거립니다. K17은 책상 위에 있는 커터칼을 집어서 끈을 하나씩 잘라가기 시작합니다. 묘하게 자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마치 일부러 시간을 끌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보는 눈도 있어서 K17은 결국 끈을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연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있네? 네. 안녕? 넌 몇 번째야? 17번째 K. 만나서 반가워, 연아. 에? 저쪽은 리나. 뭐라? 16번째였나? 흥. K17은 연희에게 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연희와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리나는 그저 말없이 그것을 들었고 연희는 말똥말똥한 눈으로 K17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응, K17의 말대로라면 내가 범인이라는 거잖아? 연희는 웃으면서 답변했고 그 모습에 K17은 조금 소름이 돋았답니다. 야,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지. 나도 날 안 믿거든. 연아. 난 말이야.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모르겠어.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 나일지도 몰라. 나만 죽으면 다 끝날지도 모르지. 내게도 그렇고. 교실에는 무언가 말을 꺼내기 힘든 침묵이 돌았습니다. 질렸어, 이런 건. 연아. K16, K17. 너희들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K16 리나,
K17은 그 말에 놀라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다들 결국 나에게 왔어. 죽어라 학교를 뒤지다가 끝내 살인귀를 찾지 못해서 결국 내가 살인귀라고 단정지었지. 너희도 똑같아. 리나, 연희는... 됐어. 이제 질렸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테니까. 나는 아무도 죽이려 했던 적이 없어. 지금까지 내 몸을 지켰을 뿐이야. K17은 연희의 말에서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전에 연희가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처럼 자신이 연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연희의 말을 들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손에 방망이가 쥐어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다가오지 마. 연희는 선물 상자의 뒤쪽에 손을 쑥 넣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 어머! 총이었습니다. K17과 리나는 그 총을 보는 순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지. 정당방위야. 모두들 날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까. 난 아무도 죽인 적이 없는데 날 죽이려고 한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연아, 그 총... 누군가가 선물로 줬어. 일어나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있더라. 변명이 참 그럴듯하네. 연희는 총을 리나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총 내려놔. 싫으면? 학교에 살인귀가 있다는데 내 몸을 지킬 도구는 있어야 되잖아? 하지만 그걸로 우리를 겨누면 안 되잖아. 어째서? 너희들이 그 살인귀일지도 모르는데? 아니야! 증명할 수 있어? 너희가 살인귀가 아니라는 걸. 봐, 2명이네. 나 1명을 속이기엔 좋은 숫자잖아? 그치만 난... 시끄러워. K17. 우와. 리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답니다. 죽진 않았고 팔에서 피가 번져있네요. 리나! 괜찮아? 네. 그것보다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알지만 소원 하나만 들어줘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내가 도망칠 수 있게 연희를 잡아줘요. 응? 당신 루프 하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요. K17은 조금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 있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리나, 도망쳐. 고마워요, 오빠. 리나는 마지막으로 K17을 안았습니다. 피가 K17의 옷에 묻는 것과 동시에 K17은 뭔가 따끔따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꽃이 핀 걸까요? 아니면 혹시? 리나는 마지막으로 K17을 향해 웃은 뒤 교실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난 쏘지 않았어. 뭐야? 실수했어, 연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총을 쏜 적이 없어. 제멋대로 소리가 났단 말이야. 제멋대로. 총구를 겨눈 건 제멋대로가 아니잖아. 그건... 너야? 결국 내가 범인인 거야? 그렇네. 모든 상황이 날 가리키고 있으니까. 내가 범인하지 뭐. 더 이상 피해자도 질렸으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가족과 함께 밥상을 차려 먹었던 것 같기도 해.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아. 첫 번째 K와 15번째 K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생긴 건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된 걸까? 체면이라도 걸린 걸까? 모르지. 도대체 첫 번째부터 15번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진짜로 존재하긴 했을까? 모르겠어. 그래서 화가 나. K들은 교실을 벗어나서 모두 사라져버리거나 돌아와서 나를 범인이라고 단정지었어. 어디선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온몸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 녀석도 있었고 말이야.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한 녀석도 있었지. 죽여버렸지만. 그럼 어째서 이 학교를 나가지 않은 거야? 네 말대로라면 넌 살인귀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그 범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 응. K들은 계속 살인귀 이야기를 했지.
살인귀일지 모르지만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기도 해. 어째서? 분명 네 발로 걸어서 학교를 나갔는데 잠에서 깨어나면 이 선물 상자 아니었으니까.